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여기 있는 카메라 가방 리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이 가방은 이때까지 제가 사용했던 가방들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품질이 좋고 특이한 가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가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F스탑에서 만든 아즈나라는 가방입니다. 현재는 이제 포토클램에서 공식적으로 총판으로 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방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디자인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그냥 상당히 이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랙인데 다른 컬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깨에 제가 한번 매볼 건데, 제 키가 173cm에 몸무게가 68kg 정도가 되거든요. 살이 많이 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정도 사람이 이렇게 맸을 때 느낌이 이 정도로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끈과 가슴끈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현재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보다 비율이 좋으시거나 몸매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훨씬 더 좋은 핏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을 보시게 되면 지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퍼 보면 이게 고무로 이렇게 덮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지퍼를 닫았을 때 먼지라든지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휴지를 가지고 왔어요. 티슈를 가지고 왔고, 여기서 지퍼를 열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 티슈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아직 그냥 새 티슈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당연히 편집을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잠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그대로 여기다가 틈 사이에다가 제가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었어요. 자, 부었는데 물이 일단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제가 이것을 닦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한 5초만 좀 기다려 볼게요. 네, 한 5초 정도만. 5초가 한 20초 정도 기다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영상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 정도로 기다리고 한번 닦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휴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부분을 닦았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컷 편집을 안 했습니다. 이건 일부러.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지퍼를 다시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휴지를 확인해 보면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빳빳한 상태로 물이 하나도 안 묻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재질을 조금 볼 건데요. 재질 자체가 이게 뭐 다이아몬드 머시기인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가방의 천이라든지 나일론 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삭바삭한 재질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배낭형 가방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이런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바닥과 등받이 빼고는 전부 다 이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질의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스크래치에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그런 것에 대한 내성이라 그러죠. 내구성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지고, 그 다음에 물에 상당히 강합니다. 비가 왔을 때 빗물을 튕겨내거나 흘러내리게 해버린다는 거죠.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저 물을 부었을 때 물 자체가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죠, 그냥.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물기가 거의 안 남았어요. 얘는 그냥 자연으로 건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상황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영상에 눈치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음질이 없어요, 가방에. 자, 근데 없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숨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박음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겹쳐가지고 위에서 딱 박아버리면 만들기도 쉽고 한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디에 딱 놓았을 때 그 부분이 닿게 되면 마모가 되면서 나중에는 터져버리고 실밥이 끊어져 버리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박음질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박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음질이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부분이 돌출이 안 된 건 아닌데, 지금 이쪽에서 보이는 부분은 전부 다 감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토클램에서 한 달 반쯤에 이 가방에 대한 소개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의뢰를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카메라 가방을 이미 3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배낭형만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들의 가격이 20에서 25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하나당. 그런데 그 가방들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가방이 비싸다고 했을 때 대체 얼마나 좋을까라고 기대를 했었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20만 원, 25만 원짜리 가방보다 얘가 비싸다. 그렇다면 얘가 티날 정도로 무조건 그 가방들보다는 좋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가방은 말 그대로 가성비가 나쁘다, 그리고 거품이 심하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음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재질이 상당히 내구성이 좋은 거라든지, 그리고 지퍼에 이렇게 마감이 다 돼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방들은
흉내도 못 내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는 확실히 가방 자체가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가방들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메라 가방이니까 카메라를 수납하는 본연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덮개 부분인데요. 덮개가 지금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그 등받이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 또 이런 식으로 성인의 약간 남성의 근육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보니까 이게 뭐 특별한 효과를 보여주거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편합니다. 이것의 원리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편하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렌즈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제 들어가고 있고, 세로 그립이 장착된 미러리에서 카메라 한 대가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세로 그립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대가리라고 하죠. 머리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눕혀서 넣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긴 렌즈, 이런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눕혀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짧은 렌즈들 있죠. 길이가 짧은 렌즈는 이렇게 세워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줄에 렌즈가 최대 3개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운데 같은 경우는 여기 파티션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게 70-200을 넣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장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시그마 60-600까지 여기 딱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망원 렌즈를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장망원 렌즈 하나만 딱 넣게 되면 후드를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 큰 사이즈로 구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장망원 렌즈를 여기다 놓고요. 렌즈 후드 같은 경우는 이 옷이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그냥 넣고 저는 다녔습니다. 그리고 파우치 같은 경우는 미디엄 사이즈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옷이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산에 갔다 왔는 그대로 세팅을 그대로 놔둔 거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와 렌즈와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옷 같은 경우를 가져가는 이유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체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껴입을 옷이 필요한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옷을 위에다가 추가로 놓고 가거나, 물이라든지 그리고 이동식이죠.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미디엄 사이즈의 파우치거든요. 근데 현재 이 정도만 해도 일반적으로 취미 생활하는 데는 뭐 장비가 부족하게 넣고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렌즈 하나, 카메라 하나, 뭐 플래시 하나 이렇게 좀 더 추가로 가져가고 싶은데 파우치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집에 굴러다니는 아무 파우치나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플래시 집어넣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는 공간 외에 나머지 부분을 이게 한 4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공간이 남는다는 것은 진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공간만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저 정도만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미디엄 사이즈인데 추가로 이거 말고 아까 전에 제가 임의로 가져온 파우치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하거든요. 안에서 막 움직이고. 그런데 얘가 작은 사이즈가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제조사에서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파우치를 빼겠습니다. 파우치를 빼게 되면은 랑으로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행을 하시거나 뭐 캠핑을 하시거나, 그리고 또 여행을 가시거나 그럴 때도 여러분들께서 이 가방 자체로 그냥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하나만 사용하시더라도 여기에 다른 장비들을 넣고 그 위에 그냥 좀 안전하게 조그마한 파우치 별도로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가방은 하이브리드 가방입니다. 일반적인 카메라 가방이라고 보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진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가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역시 수납할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던 부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는 작은 것들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등받이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을 이쪽에다 보관할 수 있게끔, 신분증, 뭐 여권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뭐 여행 갔을 때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도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작은 것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쪼매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딱 놓게 되면은 자동으로 자석 때문에 붙어버립니다. 사용하다가 쪼매난 것들이 막 흘러내리거나 그런 일도 막아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퍼로 또 되어 있고, 지퍼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가 되고, 이 메쉬망도 코팅이 또 한 번 더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진짜 젖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수납을 할 수 있는 주머니가 또 따로 있고, 여기는 신분증, 자석이 하나 둘 세 개 또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자석을 하나 넣을 법 하거든요, 제조사에서. 근데 이거 3개 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F 스타일 카메라 가방 자체가
가격이 이거 들어가면 가격이 좀 올라가서 사람들이 좀 사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은 안 해요. 그냥 오로지 그냥 품질로만 밀어붙이는 그런 회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성도 그리고 이제 가방의 무게 자체가 이게 일반적인 카메라 가방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이게 이 파우치가 들어가도 가벼워요. 이게 아무래도 아웃도어에 특화된 그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가방 자체 상당히 가볍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뭐 배낭이나 캠핑용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보통 이게 뒤에서 열리기 때문에 위에서만 열리게 되면 넣고 다 빼야지 제일 밑에 거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 거나 가운데 거 쓰고 싶으면 그냥 뒤에서 열어서 중간중간에 선택을 해서 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여기 H2O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물인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여기 구멍 있죠. 이걸로 이제 뭐 호수 뭐 그런 걸 연결해가지고 물을 마셔라 뭐 그런 건데 실제로 저도 이제 산행을 많이는 안 해봐도 좀 주기적으로 등산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등산을 가다 보면은 거기도 사실 뭐 이렇게 가방 되게 좋은 거 쓰시는 등산에서 상당히 브랜드 있는 가방 쓰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다 호수 꽂고 물을 드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는 양손을 못 쓰는 상황에서 물을 마셔야 될 때 있죠. 뭐 자전거라든지 뭐 바이크라든지 그런 거 이제 운행을 하실 때 이거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드시면 된다.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부분을 볼 건데요. 여기도 주머니가 망사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또 망사로 주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 여기 또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뭐 거리 열쇠라든지 그런 것을 또 걸 수 있는 고리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 가방이 아니더라도 카메라 가방을 선택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가운데서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옆에 이렇게 장착하는 카메라 가방이 있거든요. 거의 안 써요, 진짜. 여기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끈을 좀 볼 건데 허리끈이 이렇게 쿠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면적도 상당히 넓게 돼 있어가지고 딱 허리에 찼을 때 확실히 편하고 안정감이 딱 느껴집니다. 실제 착용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허리끈을 조절하는 것도 되게 간단하고요. 조립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지금 보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걸어지는 거예요. 걸어지고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고 풀면서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길이를 현장에서 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어깨가 이렇게 더 조여질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체결을 해놓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밴드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탄성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또 주머니가 이렇게 또 따로 다 있습니다. 여기 사이드 포켓이 이렇게 있고 옆에도 사이드 포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드 포켓은 진짜 진심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조 배터리를 넣고 C타입 케이블로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면서 유튜브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으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옆에 사이드 포켓을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프레임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장비를 수납하거나 할 때도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틀도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대해서 일단 봤을 때는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전체적인 안정감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런 카메라 가방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얌전하게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나온 게 아니라 뭐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아마존 밀림, 이집트 사막이라든지 거친 환경에서 활용을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내구성을 맞추고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그 지역에 가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내구성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만들었기 때문에 내구성 하나만큼 그리고 안정성 하나만큼은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을 좀 해보자면요. 일단 무게 자체도 정말 가벼워요. 일반적인 카메라 가방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런 가방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적재가 되고요. 카메라만 넣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제거를 했을 때는 그때는 말 그대로 배낭으로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고급형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방의 성능이라든지 내구성, 마감 디테일 이런 퀄리티 정말 좋아요. 제가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브랜드들을 다 써봤거든요. 물론 모든 제품을 써보진 않았죠. 근데 써봤는데 얘가 제일 임팩트가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격이죠.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가방의 품질이 정말 좋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의 가방, 조금 덜 사용하고 있고 좀 희귀성이 있는 그런 브랜드를 선호하신다면 이 제품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자체를 타협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좋은 성능의 가방을 찾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가방을 선택하셔도 후회되지 않는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